안녕하십니까.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읽어보고요. 실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 뇌갱 천복비라. 자세한 뜻은 뭔지를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우선 문장의 뜻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의 때가 오다 뜻이지. 때가 오다. 때가 오면 실의 때가 오면 풍송 바람풍 보낼 송 바람이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등왕각으로 보낸다. 등왕각이라는 것은 누각 이름입니다. 그죠? 누각인데 중국 3대 누각 중에 하나죠. 중국 3대 누각이 보통 황학루라는 데가 있고 또 악양루라는 데가 있잖아요. 자, 이 세 개를 합쳐서 3대 누각이라 하는데 그 등왕각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운퇴 운이 물러가다. 운이 가면 뇌갱 우레래자 이는 굉은 울릴 굉자입니다. 그죠? 울릴 굉. 이 똑같은 함자에는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으면 엄청 많다는 뜻이죠. 나무가 하나 있으면 나무, 두 개 있으면 숲, 세 개 있으면 빽빽할 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레의 거자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수레가 한꺼번에 많이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릴 굉 또는 여기서 울려서 깨뜨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이 가면 우레가 울려서 깨뜨린다. 무엇을? 천복비라는 비석을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등왕각이라는 그 누각이 유명한 누각인데, 등왕각은 당나라 고종 이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연의 아들 이영이 있었어요. 이영이라는 사람이 이 홍주 자사가 돼가지고 홍주라는 고을의 자사가 되어서 이 누각을 지어요. 그런데 이영이라는 사람이 등왕이거든요. 이 바로 등왕에 봉해지는 사람인데 이 누각을 지을 때 자기가 등왕에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등왕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 홍주 자사로 온 염백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섬서. 이 염백서라는 사람이 이 홍주 자사로 왔었어요. 그래 와서 이 등왕각을 중수를 합니다. 중수를 하고 이제 그 완성을 시키고 잔치를 하는데, 자기 사위가 아주 똑똑한 사위가 있었어요. 오자장이라는 사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한 번 보면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유명한 똑똑한 사람인데, 오자장의 글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 염백서가 오자장에게 자기 사위에게 이날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인들을 모아놓고 서문을 쓰게 하겠다. 서문을 쓰게 할 테니까 자네가 미리 준비를 했다가 글을 좋은 걸 한 편 써보게. 그러면 자네 이름이 아주 세상에 드러날 것이 아닌가라고 그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염백서가 여러 문인들을 모아놓고 서문을 지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서문을 못 지어요. 감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글재주도 모자라고 또 이 사람 자사의 체면도 있고 해서 이미 자기 그 사위 오자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왕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이렇게 쓰는 당시 왕발의 생물 연도를 보면 당시에 24살쯤 돼요. 가장 어린 나이에요. 그 나이.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지어보자 하면 글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본에 없던 왕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글을 지으니까 염백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으면서도 약간 궁금하니까 신하를 시켜서 왕발의 글을 자꾸 훔쳐보게, 어떻게 짓고 있나 훔쳐보게 했어요. 그래 그 부하가 이제 한 구절 갈 때마다 염백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염백서가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고 있다가
점차 문장이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왕발의 글재주에 탐복을 하고 자기 사위를 오자장을 제쳐놓고 왕발의 글을 서문으로 채택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왕발이라는 사람은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게 됐느냐? 당시에 왕발이라는 사람은 그 동정호 부근에 살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동정호 부근에 살았는데, 동정호와 등왕각은 약 700리 정도의 거리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에 왔냐? 그 전날 왕발의 꿈에 도사 한 분이, 수염이 허연 노인 한 분이 나타났겠죠. 나서 내일 등왕각에 가봐라. 등왕각에 가서 서문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발이 여기 길이 700리입니다. 배를 타고 어떻게 하루 만에 등왕각까지 갑니까? 라고 하니 그 노인이 다 수가 있느니라 하고 떴어요. 그런데 그 뒷날 딱 배를 탔더니 순간에 순풍을 받아가지고 이 700리 길을 바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왔어요. 때가 오면 바람이 보내준다. 어디로? 등왕각으로 보내준다. 운이 있으면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운퇴 뇌갱 천복비라는, 천복비는 구양순이 글씨를 썼다고 알려진 비석이에요. 이제 송나라 때의 일인데, 송나라 때 어떤 선비 얘기인데, 이 비석은 구양순이 썼대요. 우리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서예가로 유명한 사람. 이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글을, 이 천복비의 비석에 글자를 탁본을 해오면 거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요. 어느 송나라 선비가.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사람이 천복비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천복비 탁본을 뜰 것인데, 오늘 밤에, 내일 천복비 탁본을 뜨기로 했는데, 오늘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천복비가 박살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뇌갱이라는 말이에요. 운이 가면 우레가 울려서 깨뜨린다. 뇌갱. 번개가 쳐서 깨뜨려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천복비를 깨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때가 오면 바람이 보내주고 어디로? 등왕각으로 왕발을 때가 오면 운이 닿으면 뭐든지 불가능한 일, 하룻밤에 700리 가는 100길도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운이 없으면 운퇴, 운이 없으면 뇌갱, 벼락이 쳐서 깨뜨린다. 벼락이 울려서 깨뜨린다. 무엇을? 천복비도 깨뜨린다. 다 된 일도 안 된다. 운이 없으면, 운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왕발이 이 왕발을 등왕각으로 보내는 것은 이 꿈에 나타난 신선이었다고 그래봐요. 자, 그렇더라도 신선은 왕발을 등왕각으로 보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글을 짓는 것은 왕발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복을 내려다 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자주 인용되는 말이에요. 실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내갱 천복비라. 운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운수도 중요하고 그 운수에 따라서 자기 그릇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